안녕하세요. YBM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월 시험을 대비해서 HSK 6급 쓰기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의 경우에는 사실 만만치 않죠. 쓰기하면 한숨부터 나올 수 있고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쓰기입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할 때에 쓰는 거에 조금 인색하기는 해요. 근데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초, 중, 고를 나오거나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좀 상당 기간 동안에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쓰기를 할 때 쓰기를 유난히 잘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혹시 중국에 있을 때 매일매일 쓰기 연습이나 선생님들한테 쓰기 하고서는 아이 같은 거 시우 아이 있죠? 수정을 많이 받아봤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 집중팔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국 커리큘럼 자체가 쓰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사회주의와 관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얘기하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뭔가를 표현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오래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쓰기가 훈련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가 걱정을 해야 될 상대는 바로 쓰기를 제대로 많이 안 해보고 우리나라에서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쓰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400자의 글을 쓰게 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입니다. 어디서부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은커녕 문장 자체도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6급 정도면 이 정도는 쓰겠지라는 기대를 저는 사실 하지 않거든요. 쓰기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주 잘 쓰는 학생들은 정말 잘 써요. 근데 정말 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장 쓰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저희가 급수를 딸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쓰기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법을 선생님들은 알고 있고 그걸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이 좀 낮고 기초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 분명히 쓰기는 향상이 커요. 듣기나 독해보다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 향상되는 시간과 폭이 더 크다는 거 확신 가지고 처음에는 힘듭니다. 발을 들여놓는 게 가장 힘들어요. 쓰기는 시작하는 게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쓰기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HSK 6급 쓰기 영역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듣기의 경우에는 계속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독해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만 텍스트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쓰기 같은 경우는 난이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중에서 플러스 상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한 중간 정도, 많이 어렵지도 많이 쉽지도 않은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다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확 어려운 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 다음 달에도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하다가 갑자기 생각에 폭탄을 맞는 거죠. 너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텍스트, 어려운 지문 푸실 필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먼저 준비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좀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내가 좀 할만하다 하실 때에는 난이도를 좀 높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하필 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시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래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문은 통상적으로 인생 성공담이나 인생 역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교훈과 감동을 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라던가 가끔씩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제 뭉클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 한다면 요즘 추세는 성공 전략이라던가 성공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떤 역경을 딛고 어떤 어려움을 딛고 성공을 했는지, 혹은 어떤 회사라던가 가게라던가 상점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딱 성공을 한 것들, 이런 텍스트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까지 걸쳐서 제 특강을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거. 쓰기 알기 쉽지 않습니다. 뭐 유형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쓰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쓰기가 단순히 그냥 작문하고 쓰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구 HSK 같은 경우는 그냥 에세이 쓰듯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들을 그냥 논설문식으로 쓰면 됐기 때문에 다량의 그 텍스트 문장들을 많이 암기해 놓고 그냥 쓰시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 HSK 6급의 경우에는요, 정해져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럼 HSK 6급이 어떤지 파악하고 HSK 6급 쓰기가 나에게 그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 점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급 쓰기 너는 누구냐? 너를 이제 알아보는데 핵심. 쓰기의 탈을 쓴 독해예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쓰기라고는 했는데 사실상은 독해였던 거예요. 독해가 안 되면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아무래도 제가 7월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의 쓰기 영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안다는 전제하에 가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1000자 정도의 텍스트를 줍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읽어요. 쭉 여러분이 처음부터 읽어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에 그 텍스트를 쭉 읽습니다. 근데 10분 뒤에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그 텍스트를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 읽는 걸 떠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걷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1000자의 내용을 약 400자 정도로 35분 동안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45분 동안의 시간 중에 읽는 시간 10분, 쓰기 하는 시간 35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은 사실 읽는 그 10분인 거죠. 10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35분의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기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쓰기 텍스트들을 많이 답안을 보고서는 수정을 하고 채점을 할 때 보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제 듣기나 독해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익히고 어휘를 익히면 어느 정도의 문장은 씁니다. 그래서 문장 쓰는 건 거의 다 비슷하게 써요. 아주 뛰어난 학생들 아니고서는 주어, 수로, 목적어 갖춰진 그냥 정상적인 기본적인 문장들로 글을 다 써내려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이 소설이 너무 많아요. 이 텍스트가 있는 이제 기존의 내용에서 막 지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독해를 하지 못하고 없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쓰긴 써야 되고 이 400자를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는 했는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 전달을 못 받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고 독해를 못했기 때문에 쓰기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쓰기가 아니라 쓰기의 탈을 쓴 독해라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면 쓰기는 시작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분 동안에 읽으시고 걷어간다고 했죠. 안 걷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걸 걷어가서 머릿속에서 10분 동안에 읽는 것도 힘든데 사실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줍니다. 그래놓고서 10분 뒤에 걷어가면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중간중간 자꾸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본론은 기억이 나는데 서론의 내용이 뭐였지? 시작은 어떻게 하지?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지었지?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 텍스트를 외우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10분 동안에 한 번 읽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10분 동안에 2번 정도. 보통 어떤 경우에는 3번 읽어라, 4번 읽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어가 아주 숙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이제 6급 오는 학생들을 제가 보잖아요. 70-80% 이상을 넘는 학생들은 10분 동안에 3-4번 절대 못 읽습니다. 사실상 숙달이 잘 된 학생들도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10분 동안에 최소 2번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그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한 달 정도면 10분 동안에 1.5번 정도는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10분 동안은 충분히 이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10분 안에 이독은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성공담이건 뭐 어떤 회사의 성공담이건 개인의 성공담이건 아니면 기타 등등의 감동적인 이야기이건 또 때때로 가끔씩 나오는 고다이故事에서 옛날 인물들의 이야기이건 다 상관없이 어차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있거나 혹은 그 마무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야기라서 앞서 또 제가 독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식 어구보다도 누가 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문학적인 성격을 가진 텍스트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생동감 있게 수식하거나 묘사성 어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살리지 않고 누가 뭘 했는지 그냥 팩트만 딱 갖다가 써도 사실상 평균적인 60점, 7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거든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부려서 고급 표현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뭐 했는지만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만 써주셔도 정말 그 합격권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걷어가고 나서 우리가 원고지나 이제 딱 받잖아요. 받으면 짜임새 있게 글을 써야 돼요. 중국인의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진 하나의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읽을 때부터 서론의 내용이 이거였지, 본론이 이거였지, 결론이 이거였지. 자, 아웃풋으로 나오는 답안은 4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서론 1단락, 본론 2단락, 결론 1단락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그게 아니어도 3단락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이 나눠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서론과 결론을 기억하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본론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걷어가고 나면 중심의 핵심 스토리는 기억이 나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더라는 기억이 나는데 이 문장 시작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시작하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쭉 쓰다가 보면은 결론이 또 생각이 안 나요. 결론에 이게 뭔가 교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의 경우에도 서론과 본론이 생각나지 않는 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라도 본론은 어차피 기억나는 거 걷어가기 직전이라도 서론과 결론을 확인하시고 파악하시고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순서가 그 어떠한 영역보다도 사실은 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막상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영역이 사실은 쓰기거든요. 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일단은 똑같이 앞서도 제가 뭐 듣기나 독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순서대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텍스트 봤잖아요. 그럼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10분 동안에 2번 읽는 거 하지 마시고요. 5분 동안에 1번 읽는 거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읽을 때 2번 읽을 때 2번의 전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일단은 5분 동안에 1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1번 읽기를 쭉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수업 시간에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5분 뒤에 걔를 걷어가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주고 한국어로 내용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어차피 머릿속에 중국어로 읽을 때부터 한국어로 머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철수랑 영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텍스트를 덮어 놓으시고요. 한국어로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해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중국어로 바로 쓰시면 안 되고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5분 읽고 나서 덮어놓고 한국어로 내용을 쓰세요. 그래놓고 진짜 이제 원문과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소설을 쓰거나 잘못 왜곡되게 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텍스트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서론, 본론, 결론 다 나눠지게 써야 돼요. 중국어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내용 정리할 때에도 서론, 그리고 본론 이렇게 돼 있고 결론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쭉쭉 다 나눠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래 놓고서 이제 한번 읽었어요. 이제 5분 동안 한번 읽고 한국어로 정리했죠. 다시 텍스트를 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한국어 내용을 어차피 중국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서 내가 쓸 중국어의 내용을 표시를 하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어려운 문장은 빼시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핵심 내용들을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외우세요. 외우시고 다시 덮어놓고 글을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한국어로 정리를 하세요. 이제 전반부 5분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후반부 5분 동안에는 핵심 문장을 표시를 하시는 거죠. 아, 이 내용이 중요했는데. 이게 두 번째 읽으실 때는요, 내가 놓쳤을 것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해한 이 한국 내용을 중국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 내용을 중국어로 쓸 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로 중작을 하시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굉장히 한국어적인 중국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답은 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를 하시고 그걸 외우셔서 훈련하시는 연습.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는 제가 입 아프게 설명을 했죠.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표시를 하셔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해서 단락별로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학습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 듣고 지금 기억이 안 되시면 뭐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신다거나 다시 들어오셔서 반드시 이 방법으로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쓰기, 물론 듣기랑 독해랑 쓰기 다 마찬가지이지만 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훈련을 시켜봤는데요. 정말 10분 동안에 이독을 하고 한국어로 정리하고 중국어로 정리하는 훈련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 정말 웬만한 지문의 글들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못 쓰거나 한 단락도 못 쓰는 경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요. 뭐라도 어쨌든 서러운 본론이 갖춰진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쓰기 수업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그냥 막연하게 뭐 3번 읽어라, 4번 읽어라, 그거 한번 써봐라. 그리고 중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이 해주시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비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것만은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6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기가. 사실상은 이게 쓰기가 아니라 독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독해가 제대로 되고 텍스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이거를 잘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굉장히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독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기도 간과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정리하신 다음에 중국어는 쓰기를 하실 때 내가 스스로 나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다시 중국 가셔야 돼요. 가서 중국의 원어민 선생님 한 번 붙들어 놓고 계속 매일매일 일기 쓰고 글 쓰시고 수정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핵심 내용들 표시하시고 그 중국어로 암기하시는 훈련들. 가장 중요한 거 10분 동안에 반드시 이독하는 훈련. 처음에는 쉽게 안 됩니다. 5분 동안에 1동 못해요. 그럼 일단은 7분 잡아놓고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 같이 기록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듣기는 50문제 풀고 100점 맞습니다. 독해도 50문제 풀고 100점을 받아요. 근데 쓰기 같은 경우는 이 한 문제로 100점이 결정이 됩니다. 절대 한 번에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충분히 될 거다. 6급 오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방법대로 해봐야겠다.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한 달 뒤에는 실력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많이 나아져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기 같은 경우는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써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 정확하게 숙지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팁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훈련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